그리고 이제 2월 가계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말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2월에도 똑같이 1월 마지막 날에 들어온 급여 163만 144원으로 2월 살이를 시작합니다. 월급이 지난달보다 더 적어요. 지난달에 비해 3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때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회원님들도 돌아가면서 아프고 확진 받고 그러셔서 자가격리를 1, 2주씩 하시느라 이때가 수업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알바 많이 가려고 매일 알바 공고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매주 나가는 6만원 주말 알바 5번 해서 일단 30만원 벌었고 4일과 11일에는 오전부터 오후나 저녁까지 거의 풀로 했던 당일 알바로 각각 9만원, 12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이 설날이었는데 엄마가 세뱃돈을 주시더라고요. 거절하지 않고 받았죠. 10만원. 이 세뱃돈은 당연히 제가 쓰진 않고 부모님 댁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기름값이나 명절 선물 같은 거 사는데 쓰인 돈에 충당을 했습니다. 2월에도 당근마켓 중고 물건을 팔아서 2,000원을 벌었고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270보다 못 벌진 말자 다짐했었는데 2월 총 수입이 235만 7,144원이죠. 34만원 정도가 모자르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해서 오늘 못한 34만원까지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알바 수입은 51만원인데 3월은 알바로 108만원을 벌었습니다. 알바비를 좀 늦게 주는 병원도 있어서 사실 2월에 일했던 거 3월에 입금을 받아서 3월 금액이 커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수업이 많이 없었던 2월은 그만큼 알바를 더 많이 뛰었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겠죠. 2월 고정지출도 매달 이체하는 공용 생활비 40만원, 청약 10만원, 유튜브 프리미엄 1,450원, 그리고 실비보험이 2월부터 갱신이 돼서 요금이 올랐어요. 기존에는 원래 38,470원이었는데 이제 16,000원이 더 올라서 54,220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엄청 어릴 때 엄마가 가입해 주신 거거든요. 옛날 상품이라 보장 혜택이 되게 좋아서 돈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해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투자 자금으로 모은 돈은 총 167만원으로 수입의 70%를 적축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이번 달에 75만원을 교육비로 결제해가지고 저축이 모자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음 월급으로 조금 메꿨어요. 1년 동안 2천만원 모으기가 올해의 목표였기 때문에 최소 월 167만원은 꼭 모아야 하거든요. 2월 8일까지 모은 돈에서 모자른 만큼을 26일에 받은 월급에서 떼다가 최소 저축 비용 167만원을 함께 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변동지출이 100만원을 넘었어요. 일단 교육비로 75만원 쓰이고 설날에 고향에 다녀오면서 공용 생활비 예산이 초과돼서 엄마한테 세뱃돈 받은 걸로 각자 5만원씩 더 내서 충당했고 또 모임이 2개나 있었어요. 하나는 지인들끼리 숙소 잡고 노느라고 25,000원을 썼고 하나는 외갓집 친척 언니 오빠들끼리 만나는 모임인데 강원도에 펜션을 잡아가지고 KTX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제가 고향이 강릉이라서 강원도 간 김에 집에도 다녀왔거든요. 여기 19일, 20일에 교통비로 쓰인 64,800원이 그때 쓰인 겁니다. 택시도 타고 기차도 탔네요. 그리고 생일 선물도 2번 있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는 이런 선물을 거의 안 주고받기 때문에 지금 제 경조사로 지출이 잡혀있는 분들은 제가 많이 아끼는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9일과 10일에 쓰인 식비는 집에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 맞이하는 비용으로 썼어요. 남편이랑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이 여러 권 있었는데 이때 저도 생일이 있어서 선물 받은 도서 상품권으로 책을 샀는데 일부 추가적으로 돈이 든 비용이 15,700원.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생일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저 스스로 저한테 선물을 하겠다고 제 생일 선물을 제 돈 주고 샀는데 유튜브 촬영할 때 고프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고프로 배터리 3개랑 충전기를 샀습니다. 82,000원이고요. 생일이라고 외식을 했나봐요. 근데 왜 내가 계산했지? 뭐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480원을 썼네요. 그리고 몇 없는 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제가 술 한 잔 샀어요. 29,000원 썼고 17일에 약국에서 2,500원짜리 티눈밴드를 샀고 21일에 애견하우스는 제 고향에 아빠가 강아지를 키우게 됐거든요. 강아지 집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당근마켓에서 22,000원 주고 애견하우스를 샀습니다. 후불교통비 38,950원, 핸드폰비 9,45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교육비 75만원 제외한다고 해도
해도 변동 지출이 한도가 20만 원인데 지금 44만 원 정도를 쓴 거거든요. 생일도 있었고 명절이 있는 달이라서 좀 더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더 일해서 벌었고 한 달 저축 최소 167만 원 달성하기는 잘 지켜냈기 때문에 나름 만족스러운 2월 가계부였습니다. 3월도 변동 지출이 26만 원 정도 초과가 됐는데요. 갑자기 소비 여정 때문에 돈을 막 쓴 건지 뭔지 내역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나간 돈이 18만 원인데 이것도 교육비 결제하느라고 쓴 돈이네요. 그리고 3월에 생일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엄마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안전하게 기차 타고 오시라고 기차 예매를 대신 해드렸거든요. 왕복으로 결제해서 56,600원이 나갔고 여기 식비가 총 41,710원이 들었는데 2,000원짜리 강냉이를 또 사 먹었고 퇴근하고 오빠랑 저녁에 뭐 먹을까 하다가 제가 쏜 거예요. 치킨 12,000원. 그리고 점심에 다른 선생님이 밥을 사주셔서 저는 커피를 대접해드리느라 커피값 4,000원을 썼고 혼자 저녁 먹는 날에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등심 사다가 볶아 먹은 거 3,710원. 가벼운 식사나 간식 대용으로 고구마 한 박스를 2만 원에 샀어요. 강냉이랑 치킨은 안 사 먹어도 됐던 부분인데 약간 과소비가 있었네요. 이 크림 두 개는 제가 세수하고 바르는 크림인데 단가가 32,000원이잖아요. 저한테는 좀 비싼 가격인데 제가 입술 쪽이 너무 예민해서 다른 제품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비싸지만 이 제품을 몇 년간 계속 쓰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올리브영에서 여성용품 14,000원 샀고 후불교통비 29,300원, 핸드폰비 9,450원이 들었습니다. 3월엔 월급 190만 6,476원 받아서 지난달보다 대략 27만 원 정도 더 벌었고 알바비도 모두 합쳐서 총 108만 원 벌었습니다. 저축은 지난달이랑 똑같이 최소 목표치인 167만 원까지만 세이브 했는데요. 비율로 보면 56% 정도 됩니다. 2월이랑 3월은 변동 지출이 많아서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게 고스란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출을 줄여야 시드머니를 제일 빠르고 안전하게 모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안 쓰는 만큼에 따라서 한 달 한 달의 저축률이 달라집니다. 23일까지 110만 원 저축한 금액에 월말에 정산받은 급여로 57만 원 메꿔서 총 167만 원 만들었습니다. 원래 메꾸는 식으로 돈을 이렇게 계속 찢으시면 안 됩니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 분들은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찢어서 메꿔봤자 다음 달에 또 모자르고 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달에 부족하면 부족한 걸로 끝내고 다음 달은 다음 달 생활비로 그냥 사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달에 월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달 월급을 찢어다가 메꾼 거예요. 4월 가계부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3월부터는 일하는 양이 점점 더 많아져서 월급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데요. 월급은 269만 7,893원, 알바는 60만 원, 거기 중고 판매 등등 해서 총 수입이 330만 5,223원을 찍었어요. 저축은 총 206만 2천원을 넣어서 62%를 달성했습니다. 저축 금액은 적지 않지만 퍼센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모자른 저축 금액을 일부 나눠준 것도 있고 해서 크게 만족할 만큼의 저축률은 아니긴 합니다. 변동 지출에서는 여기 강냉이 2,000원을 또 사 먹었네요. 강냉이 진짜 좋아하죠. 저도 다른 건강한 간식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만들어 먹은 게 있는데 여기 올리브유 5,000원이랑 7,000원짜리 포도구 1kg 구매한 게 두부칩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결론은 맛있게 잘 만들어 먹긴 했어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그리고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떡을 먹어보고 싶어서 떡 3팩에 6,500원을 줬고요. 세탁소에서 수선하고 드라이 맡긴 거 13,000원.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 지퍼가 고장나서 그거 고치는데 12,000원, 경조사비 17,900원, 저녁에 짜파게티 3개랑 막걸리 한 통, 소주 2병 사 먹은 거 6,900원, 감기기가 있어서 감기약 사느라고 6,000원을 썼네요. 그리고 중고 사이트에 기프티콘 파는 거 보면 원가보다 저렴하게 올라오는 거 아시죠? 10% 정도 저렴하게 파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책 사고 싶을 때 당근마켓에서 도서상품권 구매해다가 책을 주문하는데 책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면 꼭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4월 후불 교통비 29,000원, 핸드폰비 9,450원, 총 금액 136,950원입니다. 돈이 좀 남으면 그것도 투자자금 계좌로 다 송금을 해서 저축했었는데 저도 조금 더 아꼈으면 변동지출 한도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5만 원으로 바꾸면 나머지 5만 원을 매월 따로 모아다가 갑자기 생기는 교육비나 기차 예매 같은 큰 돈 쓰이는 교통비나 경조사비 같은 데
때 쓸 수 있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이 자꾸 다음 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2002년도 1, 2, 3, 4월 가계부를 공개했습니다. 저도 원래 가계부를 수기로 작성했었어요. 근데 계산할 때마다 계산기 두드리고 적었다가 또 지우고 나중에는 작성한 노트까지 보관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은근 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가계부 어플도 써봤는데 어플이 편하긴 해서 꽤 오래 쓰긴 했는데 거기 양식에 맞춰진 대로만 선택하고 써놓을 수가 있잖아요. 어플은 제 입맛에 딱 맞는 것만 골라 쓸 수가 없어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계부는 오롯이 저한테 쓰고 보기 편한 것들만 골라서 제가 직접 시트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잘 아끼고 불리셔서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